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과 함께 복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복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내일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자치단체장들은 제가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글쎄 뭐 경선에 참여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왜 돈 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저기 오늘 선관위 회의 끝나고 발표된 것 중에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4일, 15일이 후보 등록이래요. 네. 근데 이제 기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타금을 상한 리미트를 저 3억 원. 3억 원 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로 냈을 때 3억 원. 어허. 3억 원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1억 원 될 거예요. 음. 암만 낮아도 1억 원 될 텐데 지금 3억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억 5천이나 2억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저분들이 14일, 15일에 등록하잖아요. 그럼 18일에 지금 뭐 내일 뭐 비대위에서 결정한다는데 1차에서 8명을 남겼지 뭐 4명을 남길지 그걸 내일 저기 18일쯤에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14, 15 한 2억 내고 갔다가 14, 15, 16, 17 딱 닷새 일하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기타금을 세게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마 선언만 해놓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 괜히 뭐 헛돈 쓰지 마시고 뭐 어차피 이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본인의 깜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은요 제일 못하는 게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 본인은 내가 나가면 다 끝이야, 뭐 다 돼라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MBC가요 여론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뭘 했냐면 MBC와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조사를 했는데 웹 조사를 해라는 게 했습니다. 요즘요 이 전화 면접 조사보다 웹 조사를 하게 되면 중도층들이 훨씬 더 응답을 한다. 웹 조사라는 게 뭐냐면 이 설문지를 보냅니다. 보내서 응답하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게 요즘은 전화를 다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가 안 돼서 웹 조사 방식을 많이 쓰는데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4월 5일, 6일 전국 18세 남녀들 2,090명을 상대로 해서 이메일과 문자 그다음에 앱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큰 조사는 그렇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 잘했다는 게 74%,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이재명이 1위 나왔다는 거, 뭐 그런 조사였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바로 이 지금 국민의힘 이 후보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꽤 재밌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 이재명까지 그 여야 후보 다 넣고 한 건데 이재명이 30, 겨우 그 30%대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동훈 6, 저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훈 6, 김문수 6, 예, 그 다음에 홍준표 5, 오세훈 4, 그냥 빅4 이 구도는 맞아요. 근데 순서가 한동훈과 김문수가 6%로 공동 1위를 하고 홍준표가 5%, 오세훈 4%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적합도 조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또 인물을 골라달라고 한 게 있어요. 부적합도 조사. 예? 이 적합도 저거 지금은 적합도 조사고요.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 했더니 이재명이 37. 예? 이재명이 37을 1등하고 2등을 누가 했는가? 김문수가 12%. 홍준표가 그거보다 1% 낮아갖고 11%. 네. 어제 저 문수영은 탈레반이고 자기는 유연하다고 그랬는데 뭐 거기 도찐개찌네요. 네. 도찐개찌. 예. 근데 한동훈이 단자릿수 9%가 나왔어요. 부적합도. 그러면 적합도와 부적합도를 같이 좀 종합을 해 보면 사실상 한동훈이 활동 재개 이후 1위로 나타난 이제 최초의 결과물이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이 한동훈이 1등 나오니까 뭐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샘플에 2,000 샘플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뭐라고 답했는가? 네. 보니까요. 중도 913명, 내 성향이 뭔지 모르겠다 183명이었고 1096명. 그러니까 전체 조사의 한 절반 정도 돼요. 네. 근데 요게 우리가 22년 3구 대선 때 방송 3사, 지상파 3사 추구 조사가 기가 막히게 맞았잖아요. 맞죠. 그때 그거 보면요. 그때 분포랑 거의 같습니다. 똑같죠. 네. 그때가 보수 31, 진보 21, 중도 플러스 모르겠다가 48이었어요. 그때랑 이거랑 거의 이 비슷해요. 네. 네.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다겠죠. 걷다가 아니고. 잘났어요. 모르겠다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여기 주목되는 게 뭐냐면 김문수 지사 장관이 그동안 항상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1등을 나왔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오늘 그 출마 선언을 하면 사실 오늘 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문수 장관 출마 선언을 할 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가장 청렴하니까 이재명을 제일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이 지금 여권 1위 주자니까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질문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현 안 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와 있는데 질문도 하나도 안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갖고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 받고 자기 현충원 가려는데 바쁘다고. 그냥 질문 하나 받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서 기자들이 엄청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네. 그 기자회견. 네. 아니 출마 선언하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좋지만 기자들이 거기 시간 내서 왜 오겠습니까? 그렇죠. 뭐 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질문 딱 하나 받고 현충원 가버렸어요. 자, 김문수 장관이 아직 장관이신, 근데 원래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이었잖아요. 네. 네, 그 관료도 아니셨는데 하네요. 원래 질문 안 좋아하십니다. 예. 네. 그 지금 이 조사 결과 어제 MBC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이제 계엄 이후에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같이 나온 거죠. 근데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내드렸던 그거 하나 또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한국 사회연구소죠. 한국 KSOI죠. KSOI 여기에서 CBS 노컷뉴스로 해서 지지율 추이를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네. 1차, 2차, 3차, 4차가 조금 달라요. 3월 15일, 16일, 20일, 22일, 28, 22일, 그다음 30일, 그다음에 4월 4일, 5일. 이 4월 4일, 5일은 이제 탄핵 인용 이후죠. 지금 보면은요. 김문수 장관은 37에서 24까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한동훈 대표는 11%에서 20%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보수 후보 지지율 추이에서 한동훈 대표가 20%를 돌파한 최초의 조사 아하. 결과기도 하고 4% 차이면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추격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올라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이 탄핵에 있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애매한 포지션으로 그렇죠. 가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그 탄핵에 있어서 좀 찬성의 입장을 유지했던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된 것 같고 하여튼 이 조사 결과를 봐도 확실히 추세가 한동훈 대표의 상승세가 보인다. 네. 이게 4월 4일, 5일인데 우리 여기 MBC 엠브레인과 한 이 조사는 4월 6일, 7일이죠 아마? 아, 네. 5일, 6일. 5일, 6일. 예. 그러니까 4일, 5일, 5일, 6일.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따라잡고 있는 그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마 보수 지층들은 이제 조금의 탄핵의 어떤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략적 판단들을 조금씩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판단들이 이제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 등록 때까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뭐 그런 단계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집권 시에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끔찍한 총통제의 나라, 이재명 뭐 히틀러, 한국의 히틀러가 되지 않겠느냐, 뭐 등등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중도 보수 2층에서요 점점 이제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퇴장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퇴장을 했는데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었던 이재명은 여전히 살아서 자기 대권 다 자기가 잡은 것처럼 벌써부터 그런 그 신용을 하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고 어떤 이재명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 뭐 이런 것 속에서 그럼 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됐다고 보는데 네. 그 우리 김종인 박사께서 그 누차 강조하신 게 만약에 그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그 이후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민심이 굉장히 요동칠 거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 얘기 진짜 50년 넘게 그 정치판을 쭉 봐오던 그 굉장히 예리하게 그걸 봐오던 그 김정인 박사의 전망이 저는 지금 하나둘씩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김종인 박사가 최근에 그 사석에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국면에서 결국은 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런 어떤 용기 그리고 이 중도층을 엮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보면 굉장히 좀 시니컬한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만큼은 본인이 굉장히 아마 절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여튼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꽤 이제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마 그저께인가요? 그 MBN의 판도라라는 거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시면 본인이 왜 그러면 이번에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세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금의 이제 당내에도 역학 구도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번에 그 선관위 이제 그 캠프가 짜여진 걸 보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윤여준 전 장관이 지금 후원회장인가요? 네. 후원회장을 맡고 그 다음에 김대식 의원인가요? 뭐 네, 거기 뭐 맞습니다. 참여한다 예. 그러고 몇 명의 이제 의원들이 아마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참여하고 근데 본인 이야기로는 뭐 당협위원장들 뭐 100명이 뭐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80명까지 갔는데 최근에 탄핵 인용되고 많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이제 이상규 위원장이라고 있죠. 네. 이상규 위원장이 바로 이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음. 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그 80명 있는 그 네. 모임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 쪽으로 지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렇지도 않고요. 사실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인천시당위원장하고 있는 손범규 네네. 위원장 같은 분은 이저 유정복 시장 공보특보 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마 선언한 유정복 시장 쪽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도 다 각자 그 방향들이 가고 있는 건데 그냥 거기에 이제 이상규 위원장이 거기서 활동하면서 뭐 홍준표 시장 쪽으로 이제 몰고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선거판에서 허장성세는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허장성세 중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어제 김민전 의원이 그 저기 페북에 갑자기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출마 갑자기 자격을. 뭐 그 출마 자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이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바로 밑에 74조 밑에 74조의 2라 그래서 그냥 이제 선관위랑 비대위가 정해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후보 출마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생긴 규정인데 네. 그때 그래서 이인재 전 의원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사퇴를 했는데 그때 후보 출마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74조의 2 규정으로 이인재 전 최고위원을 후보로 출마하게끔 해준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도 있고 전례도 있는데 그 의도적인지 뭔지 그 밑에 74조의 2는 일부러 생략하고 그 위에 것만 1년 6개월 가지고 뭐 출마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자기들끼리 환호성을 부리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어제 그걸 보면서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잘 됐다. 필요한 핍박과 탄압이 시작됐구나. 네. 원래 이 모든 영웅서사는 핍박과 탄압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전형적인 그 우리가 그 영웅 서사가 있는 그런 히어로물 영화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빌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오늘 또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 지금은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깔끔히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 이제 끝난 나버렸어요. 거죠. 네, 끝난 결론 거죠. 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모 기자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제 모 기자님이 이게 영웅서사가 진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들이 전형적인 빌런이 되고 이렇게 돼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친윤 쪽의 모 의원이 그랬다고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때릴수록 커지니 우리가 그냥 언급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기자에게 했다. 그러는데 때려주세요. 괜찮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친윤들의 어떤 그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딱 그 김민전 수준이거든요. 김민전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솔직히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진짜.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 임기를 마치고 정상 대선을 할 경우에는 이제 1년 반 전에 사퇴하게 된다. 그때 그게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혁신위원장이 홍준표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표가 홍준표한테 전권을 다 줬어요. 그 혁신위에서 결정하면 한 톨도 고치지 않고 그냥 다 채택하겠다. 근데 보통은 1년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왜 1년 반으로 했냐면 그때 이명박 대 박근혜의 이제 양자 싸움이라고 봤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딱 두는 시점이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전이에요, 대선. 근데 박근혜 대통령 6개월을 이제 이명박은 이명박 전 시장이 되고 네.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6개월을 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년이면 1년이지 왜 하필 1년 6개월에 이게 비사예요, 제가. 그때 그 있었던 비사인데 그리고 1년 6개월에 내가 여태까지 온 건데 이거는 정상 대선일 때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해 갖고 이렇게 돼 갖고 파면 됐는데 그럼 그 1년 반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 정도 수준으로 저런 거 갖고 시비 걸고 들어왔다 또 내렸더라고 그거 페북 또 내렸어. 근데 이 보니까 한덕수 띄우는 것도 그렇고요. 저거 갖고 시비 붙는 것도 그렇고요. 오히려 저는 땡큐예요. 저 정도 수준으로 자꾸만 덤비면요. 뭐가 자기들이 소득이 있습니까? 김민전 의원님은 앞으로 그 페북에 쓰지 마시고 연필로 쓰세요. 지우기 쉽게. 괜히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힘드시니까 사랑을 쓰려고 연필로 쓰십시오. 참 저 연구 대상입니다. 아니 본인이 정치학자이고 꽤 오랫동안 저하고도 방송도 오래 많이 같이 했고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하여튼 이 비례대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몽이 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정도 올리려면 본인 옆 밑에 지금 9명 보좌진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올렸다가 그냥 금방 내리고 올렸다 안 내리고. 그때 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네? 그 용산에서 그 만찬 그 가을밤의 정치가 네. 헌법 그 권배사라고 썼잖아요. 권배사. 근데 그 이틀 지나도록 그대로 있어요. 누가 보좌진들이 체크 안 해주나 보죠. 네, 하여튼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김민전 의원님 좀 빨리 제자리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막 튀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학자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이미지도 그렇고 이게 썩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